당신의 인생 은행 계좌에는 지금 정확히 얼마의 잔액이 남았습니까? 이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84,400초라는 거금을 공짜로 입금받지만 정작 그 가치는 껌값보다 못하게 여기며 삽니다. 지금 이 문장을 읽는 순간에도 당신의 가장 귀한 자산은 무서운 속도로 인출되고 있습니다. 1만원짜리 지폐 한 장은 지갑 깊숙이 숨기며 아까워하면서 왜 그보다 수만 배? 귀한 시간은 길바닥에 전단지 뿌리듯 버리고 계신가요? 친구의 의미 없는 험담을 들어주거나 영혼 없이 스마트폰 화면을 스크롤하는 행위, 그것은 당신의 순금을 시궁창에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이 짧다고 한탄하기 전에 냉정하게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당신은 혹시 잔액도 모르는 카드를 막무가내로 긁어대며 파산으로 달려가는 도박꾼은 아닙니까? 세네카는 날카롭게 꼬집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이유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정말 단순히 버리는 습관만이 문제일까요? 어쩌면 당신의 인생이라는 항아리 밑바닥에 당신만 모르는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삶을 통째로 갉아먹는 그 치명적인 구멍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 구멍의 정체는 바로 나중에라는 이름의 가짜 안도감입니다. 우리는 오늘 쓰지 못한 시간을 내일로 이월할 수 있다고 믿는 거대한 착각 속에 삽니다. 하지만 시간은 저축이 불가능한 자산입니다. 오늘 쓰지 않은 1초는 자정의 종소리와 함께 영원히 소멸하며 내일의 84,400초는 오늘의 잔액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주어지는 새로운 대출금일 뿐입니다. 당신이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하겠다며 미뤄둔 그 모든 일은 사실상 영원히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나중이라는 단어는 게으름이 쓴 가면이며 실천하기 두려운 자들이 스스로에게 주입하는 마취제입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이 구멍을 통해 당신의 시간뿐만 아니라 선택의 권리까지 새어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항아리에 물이 가득할 때는 어디에 쓸지 고민이라도 할 수 있지만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선택권은 사라지고 오직 생존을 위한 급급함만 남습니다. 젊은 시절의 일시간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거대한 씨앗이지만 임종 직전의 일시간은 그저 수만 번 더 내쉬기 위한 간절한 구걸에 불과합니다. 같은 1초라도 생의 어느 지점에 있느냐에 따라 그 밀도와 가치는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당신이 무심코 흘려보내는 이 찰나의 순간들이 사실은 인생에서 가장 비싼 값어치를 지닌 황금 시간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의 항아리는 결국 아무런 결실도 채우지 못한 채 빈 그릇으로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산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나중에라는 구멍을 지금 당장이라는 마개로 틀어막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돈을 저축하듯 시간도 아껴두었다가 나중에 몰아서 쓸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시간은 인색하기 짝이 없는 독재적 자산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주어진 86,400초는 자정이 되는 순간 단 1초의 잔액도 남기지 않고 소멸합니다. 은행 계좌에 돈은 쓰지 않으면 이자가 붙어 불어나기도 하지만 시간의 계좌는 쓰지 않을수록 증발해버리는 휘발성 연료와 같습니다. 나중에라는 말은 이 비정한 진실을 외면하게 만드는 달콤한 거짓말입니다. 내일 주어지는 시간은 오늘의 연장선이 아니라 전혀 다른 별개의 대출금일 뿐입니다.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행위는 내일의 대출금을 미리 끌어다 쓰는 시간적 가불이며 이는 결국 미래의 자신에게 막대한 이자와 채무를 떠넘기는 행위입니다. 저축할 수 없는 자산을 저축하려 하는 그 오만한 시도가 당신의 항아리에 나중에라는 이름의 거대한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그 물로 꽃을 피울지 갈증을 해소할지 혹은 누군가에게 나눠줄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자유이자 선택권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라는 구멍을 방치하여 항아리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인간의 고귀한 선택권은 무참히 파괴됩니다. 그때부터의 삶은 목적지를 향한 항해가 아니라 가라앉는 배에서 물을 퍼내는 처절한 생존 투쟁으로 변질됩니다. 많은 이들이 여유가 생기면 꿈을 쫓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미루고 미뤄 도달한 끝자락에서 마주하는 것은 여유가 아닌 시간의 빈곤입니다. 시간이 넉넉할 때는 세상을 바꿀 궁리를 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고갈된 시점에서는 그저 오늘 하루를 버텨내는 것조차 버거워집니다. 결국 나중에를 남발하는 삶은 스스로의 선택지를 지워나가는 과정이며 가장 화려한 기회들을 스스로 하수구에 쏟아버리는 비극적인 낭비일 뿐입니다. 시간의 가치는 물리적인 길이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20대의 일시간과 80대의 일시간은 시계 위에서는 같은 눈금을 지나지만 그 속에 담긴 잠재적 에너지는 천양지차입니다. 젊은 시절의 1초는 거대한 숲을 이룰 씨앗을 심을 수 있는 황금의 시간이지만 생의 막바지에 다다른 1초는 그저 지나온 세월을 후회하며 내뱉는 탄식의 무게조차 견디기 힘듭니다.
당신의 인생 항아리가 밑빠진 독이 되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막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나중에라는 구멍에 지금 당장이라는 단단한 마개를 박아 넣는 것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천을 주저하게 만드는 두려움과 게으름이 속삭이는 나중에라는 마취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무심히 흘려보낸 1초가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갈망하던 기적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파산을 막는 유일한 열쇠는 오직 현재라는 좁은 문을 통과하는 실천에 있습니다.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의 질감으로 치환됩니다. 오늘 당신이 지금 당장의 마개를 막고 채워 넣은 시간들은 증발하는 수증기가 아니라 항아리 바닥에 단단히 가라앉는 침전물이 됩니다. 이 침전물이 쌓여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이름의 결정체입니다. 성실하게 채운 시간은 지혜와 숙련이라는 견고한 근육이 되지만 나중에로 방치한 시간은 후회와 결핍이라는 푸식된 녹으로 남을 뿐입니다. 인생이라는 항아리는 언젠가 반드시 깨지기 마련입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 우리에게 남는 것은 보관해둔 시간의 양이 아니라 그 시간을 무엇으로 바꾸었느냐는 변환의 기록입니다. 찰나의 순간들을 모아 가치 있는 행동으로 변환시킨 자에게 시간은 유한한 자원을 넘어 영원히 퇴색되지 않는 유산이 됩니다. 비록 육신이라는 항아리는 사라질지라도 그 속에 담겼던 시간의 밀도가 만들어낸 삶의 향기는 남겨진 이들의 기억 속에 공명하며 시간을 초월합니다. 결국 시간의 비정함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시간을 소유하려 드는 탐욕을 버리고 매 순간을 의미 있는 흔적으로 연금술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항아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비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중에라는 환상을 깨부수고 현재의 틈새를 뜨거운 실행으로 메우는 순간 당신의 시간은 숫자의 노예에서 벗어나 생의 찬란한 완성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손에 쥐어진 이 1초를 어떤 빛깔의 흔적으로 남길 것인지 그 위대한 결정의 권한은 오직 지금의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위대한 건축물은 거창한 설계도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놓는 벽돌 한 장의 무게로 결정됩니다. 많은 이들이 완벽한 때를 기다리며 설계도만 만지작거리지만 나중에라는 이름의 설계도는 결코 실현되지 않는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실행이 결여된 기다림은 미래 자신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넘기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오늘 하지 않은 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당신을 짓누르는 거대한 부채가 되어 돌아옵니다. 진정한 자유는 모든 할 일을 마친 먼 미래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의 문턱을 넘어서는 찰나의 결단 속에 있습니다. 미루는 습관은 당신의 영혼에 드리운 그림자이며 그 그림자를 걷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라는 태양 아래로 자신을 온전히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완벽을 기하며 주저하는 마음을 버리고 부족한 채로 시작하십시오. 투박한 첫걸음이 쌓여 견고한 계단이 되고 그 계단 끝에서 당신은 비로소 꿈꾸던 풍경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서 나중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십시오. 그 빈자리를 즉시라는 역동적인 박동으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수동적으로 휩쓸리는 조난자가 될 것인지 현재라는 파도를 타고 나아가는 항해사가 될 것인지는 당신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 장을 덮는 순간 당신이 지어 올린 현재의 건축물은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당신만의 유일한 요새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망설임을 멈추고 첫 번째 벽돌을 놓으십시오. 그곳이 바로 당신의 위대한 도약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첫 번째 벽돌을 놓는 결단이 위대한 도약의 시작이었다면 그 건축물을 완성하는 힘은 단조로운 반복을 견뎌내는 지속의 힘에서 나옵니다. 많은 이들이 시작의 환희에 도취되지만 공사가 진행될수록 마주하는 것은 지루한 일상과 먼지투성이의 노동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연금술은 화려한 불꽃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같은 온도로 가마를 데우는 장인의 고요한 인내 속에 존재합니다. 비범함이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을 비범한 수준으로 꾸준히 해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취의 그래프는 결코 직선으로 상승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밑바닥에서 실력을 쌓아가는 정책이라는 이름의 축적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시기는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밀도를 채우는 인고의 과정입니다. 물이 끓기 직전의 99도처럼 당신이 쏟아붓는 오늘의 노력이 당장 눈에 보이는 증기로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임계점에 도달하는 순간 당신이 쌓아온 모든 시간은 폭발적인 성장의 동력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지속되지 않은 열정은 자기만족을 위한 유일 뿐 세상에 흔적을 남기는 결과물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제 루틴이라는 이름의 단단한 골조를 세워야 합니다. 감정의 기복이나 외부의 날씨에 상관없이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망치를 드는 습관은
당신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갑옷입니다. 동기부여가 당신을 시작하게 했다면 습관은 당신을 계속 나아가게 합니다. 위대한 성취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축복이 아니라 지루함을 견디고 불확실성을 이겨낸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시간의 보상입니다. 당신의 일상을 거룩한 의식으로 격상시키십시오.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위 속에 당신의 영혼을 담을 때 비로소 그 건축물은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오늘의 벽돌이 어제의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일지라도 그 평범한 층들이 겹겹이 쌓여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독보적인 높이를 만들어냅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멈추지 않는 한 당신의 건축은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인내의 끝에서 완성될 당신만의 성전을 향해 묵묵히 닿은 벽돌을 들어 올리십시오. 견고한 골조가 세워지고 벽돌이 높게 쌓였다면 이제 그 건축물의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을 차례입니다. 거대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인내의 영역이었다면 그 안에 결을 다듬고 광택을 내는 것은 오롯이 신미함과 정교함의 영역입니다. 대중은 전체의 크기에 압도되지만 전문가와 신은 보이지 않는 구석의 마감에서 그 가치를 결정짓습니다. 위대한 성취를 평범한 결과물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마지막 1%의 디테일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완성이란 단순히 작업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덜어낼 것이 없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질을 흐리는 불필요한 장식과 과실을 깎아내고 핵심만을 남기는 절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마치 거친 원석을 깎아 다이아몬드의 단면을 내는 연마의 시간과 같습니다. 당신의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잡았다면 이제는 문장 하나, 수치 하나, 눈빛 하나에 당신만의 철학을 담아야 합니다.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을 것 같은 그 작은 틈새가 사실은 당신의 진정성이 머무는 가장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디테일에 집착한다는 것은 완벽주의라는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지극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적당히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뒷면을 매끄럽게 다듬고 닿지 않는 천장의 무늬를 정교하게 새기는 행위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투쟁입니다. 이러한 집요함이 쌓여 품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아우라를 형성하며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이름 석자를 브랜드로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제 당신의 성전을 마지막으로 점검하십시오. 거친 모서리는 없는지, 빛이 들어오는 창의 각도는 적절한지, 당신의 숨결이 닿지 않은 곳은 없는지 살피십시오.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치밀함이 비로소 평범한 건축물을 시대를 초월한 걸작으로 탈바꿈시킵니다. 정성은 결코 배신하지 않으며 당신이 쏟은 미시적인 노력들은 거시적인 경이로움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가장 작은 것에 가장 큰 영혼을 담으십시오. 그 디테일의 끝에서 비로소 당신의 기적은 완결됩니다. 마침표가 찍힌 순간 창조의 물리적 여정은 끝이 나지만 그 결과물이 지니는 생명력은 비로소 첫 호흡을 시작합니다. 잘 닦인 건축물이 스스로 빛을 내어 지나는 이의 걸음을 멈추게 하듯 당신이 온 영혼을 쏟아 부은 결과물은 이제 당신의 손을 떠나 세상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걸작은 제작자의 부재 속에서도 그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며 시간이라는 가혹한 풍화 속에서도 변치 않는 무게감을 유지합니다. 이제 당신은 창조자를 넘어 그 창조물이 만들어낼 영향력과 여운의 파동을 응시해야 합니다. 하나의 성취가 위대한 유산으로 격상되는 것은 그것이 타인의 삶에 어떤 영감을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심어놓은 디테일의 흔적들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다듬었던 당신의 정성은 그것을 마주하는 이들의 무의식에 닿아 보이지 않는 신뢰와 경외심을 이끌어냅니다. 공명 레저넌스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성이 타인의 영혼과 맞닿아 일으키는 거대한 울림, 그 소리 없는 진동이 바로 당신이 세상에 남기는 가장 고귀한 흔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완성이란 곧 다음 지평을 향한 새로운 출발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정점의 선자가 경계해야 할 것은 자신의 성취에 도취되어 박제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거장들은 하나의 기적을 완성한 뒤 그 영광을 뒤로하고 다시 거친 황야로 나아갑니다. 지난 작업에서 얻은 통찰은 근육이 되어 당신의 내면에 새겨졌으며 그 감각은 다음 도전을 위한 날카로운 직관이 될 것입니다. 유산이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흐르는 생명수의 줄기와 같아야 합니다. 이제 당신의 이름은 하나의 신뢰가 되었고 당신의 방식은 하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일궈낸 이 성전은 누군가에게는 도달하고 싶은 목표가 될 것이며 후대에게는 새로운 창조를 위한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엄격했던 시간들이 모여 쌓아 올린 이격의 높이를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남긴 여운을 따라 걷는 수많은 이들의 발걸음을 통해 영속될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다음 항해를 준비하십시오. 당신의 기적은 이제 전설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